안녕하세요. 퍼레스 액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평적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본격적으로 수평적인 지지와 저항을 찾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시장의 부족, MS라고 하는 마켓 스트럭처 라고 하죠. 마켓 스트럭처. 시장 가격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지지와 저항선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뭐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중요한 선을 찾으려면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이 순서를 따라갔을 때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지지와 저항선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켓 스트럭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출발점은 어찌 보면은 다오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오 이론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이제 명칭화, 용어화 시킨 것이 이제 ICT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ICT가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특별한 점은 이제 타임존에 대한 부분, 이제 시간에 대한 해석을 정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대부분 다오에서 말하는 내용, 스타펀딩이라고 하는 내용들, 이제 겁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오에서 보이는 기본적인 구조고, 캔드에서 다뤘던 기본적인 내용, 갭도, 그다음에 알코크에서 보여주는 다 그냥 있던 내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ICT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다오 이론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매매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오이론이란 뭔가? 다오이론이라는 것은 이 다오라는 사람이 이제 주가를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세라는 말이 있죠. 추세. 영어로 트렌드라고 하죠. 또 이제 추세라는 건 뭐냐? 우리가 가격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 내려가는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뭐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가 옆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횡복 또는 보합세 혹은 횡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제 비추세 또는 횡보 추세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있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다음에 비추세 또는 우하 또는 횡보라고 하잖아. 이렇게 세 가지 추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이 세 가지로 다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연히 그냥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정의내는 게 아니라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대. 누가 똑같은 결론을 낼 수 있게끔 정의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오는 뭐라고 하냐. 다오라는 사람은 상승 추세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하나라도 이제 만족이 안 되면 안 되고 둘 다 동시에 충족되고 있을 때 상승수제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저점이 계속 높아져야 돼. 높아지고 그 다음에 동시에 고점도 계속 높아져야 돼. 이 두 가지가 만족되고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은 이것은 너는 지금 상승추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도 돼. 그 상승추세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한은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꾸로 하락추세라는 것은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계속 높아질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은 너는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봅시다.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런 식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점과 고점은 뭐죠?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내려갔다가 그 방향을 틀 때 이렇게 터닝 포인트 이러한 윗부분, U자 모양의 끝부분을 우리가 저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이 모양의 끝점, 저점, 이런 U자 모양의 끝점, 저점이 나오고 고점은 올라가는 방향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틀리는 이 부분,
이러한 산 봉우리 모양, 여기를 고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저점을 우리가 이제 로우 포인트라고 해서, 그건 로우라고 표현해서 알파벳으로 L을 줬습니다. 알파벳 L로. 그리고 고점은 하이 포인트, 하이, 고점. 그래서 H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L이라고 쓰고, 여기 저점이기 때문에 L 쓰고, 고점 H, 저점 L, 고점 H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우가 뭐라고 했죠? 상승 추세는 첫 번째 조건이 뭐다? 1. 저점이 계속 높아질 것. 2. 고점도 계속 높아질 것. 두 가지 다 만족할 때만 상승 추세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점이 계속 높아졌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 추세다 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의 내린 거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현상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쭉 오랫동안 내려간 추세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저점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올라가더니, 보세요. 사람들이 이 저점을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점이 진짜 바닥이라고 가져간다면은 이 바닥을 더 이상 깨지 않고 지킬 거라는 심리가 생기게 돼요. 정말 중요한 바닥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 사람들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조정을 주더라도 정말 안 깰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보다 위쪽에서부터 매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매수하기 시작할래. 그래서 이게 아무리 조정을 준다고 해도, 기술적인 조정을 준다고 해도 저점을 지키고 매수박이 깔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 그래서 직전 저점 있죠? 1호 포인트가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은 우리에게 뭐죠? 아, 이 저점을 지켰구나. 저 저점이 진짜 바닥일 수 있겠구나에 대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가 저점이 높아지는 현상의 의미인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저점이 이렇게 두 가지 형성된 다음에 높아질 순간 우리는 이 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 선이 뭐죠? 상승 추세선. 그을 수 있다. 상승 추세선은 뭐죠? 업트렌드 라인인 거예요. 즉 상승 추세를 상징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저점이 높아지는 그 순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점 상승의 의미가 우리가 최소한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이 저점을 지키고 있는 현상 자체가.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상수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돼요. 왜냐면, 잘 보세요. 상승 추세의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는 저점 상승. 두 번째는 고점 상승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하나라도 일단 먼저 만족을 해야지만이 나머지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수를 만들 거면 일단은 저점 높아져야 돼요. 맞죠? 하나를 먼저 만족시키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저점 상승은 상승수제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야. 절반의 조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쭉 올라가는 추세에서 만약에 한 번에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가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유의미한 실질적인 최고점이다. 저기가 진짜 최고점이고 이제 꺾일 거야 라는 판단이 들면은 사람들은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거라는 심리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매도를 하든지 숏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은 저거에 대답을 걸고 저 밑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요. 맞죠? 못 들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튀어오르더라도 저기를 놓지 못하고 이렇게 막 박힌 다음에 떨어져 버린 게. 그래서 고점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점을 가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진 현상 자체는 고점 하락 현상은 우리에게 뭐죠? 하락 추세로의 전환에
시그널을 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낮아진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하면 뭐죠?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지게 된다는 거야. 다운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때는 이 직전 저점을 지키면서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거야. 신고점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줄어준다고 해도 이 저점 깨지 못하고 저점 다시 한번 놓쳐주는 거야. 이 저점조차 이제 지킬 것 같아 하는 거야. 그것도 고점은 신고점이 인신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직전 저점들을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상승 추세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고점 가는 거야. 모든 상승 추세를 보면은 이 조건은 다 충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는 거죠. 틀렸다면은 이러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제 틀렸다고 이제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까지도 이걸 배우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상승 추세라면 이 조건은 다 충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물량을 샀어. 뭐 삼성전자 샀는데 오니까 저점 높이고 이 고점을 뚫었어. 뚫는 순간 우리 여러분의 벌써 답은 여기 걸렸을 거 아니에요? 직전 저점에. 근데 이 순간 저점을 여기로 높여도 되겠죠. 이렇게 올라간 순간 높여도 아무 말 없죠. 왜냐면 높인 순간 일단 이만큼의 시기가 확정되고, 맞죠? 상승 수대가 왔다면 절대로 이 저점은 깨지 않는다는 거죠. 저점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한 번 더 올라왔다. 그럼 여기 스탑점을 여기로 올리면서 좀 더 수익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점이 깨진 순간 이거는 이제 추세 전환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스탑점을 설정할 때 이 추세 전환에서의 직전 저점 스탑을 계속 거는 현상 자체가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런 거야. 아시겠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매수 받을 때 중요한 출발 저점에다가 다 스탑을 거의 대부분 걸잖아요. 그게 그 의미인 거야. 아시겠죠? 하우스 때도 마찬가지로 하우스라는 것은 아무리 올라가도 반대에 그치고 직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또 신저점하고, 이거를 하락 추세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점이 있으면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하락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걸 용어로 좀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점 있죠? 고점이 낮아졌을 때 이 낮아진 고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더 낮아졌다는 거죠. 낮아진 고점에서 이제 앞 글자에 따서 LH라고 해요. 로어 하이. 고점이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되죠. 고점이 낮아졌어요. 낮아진 고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LH. 그럼 LH로 또 다시 낮았기 때문에 또 LH로 변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저점이죠. 이 로우도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로어로 저점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LL이라고 쓰면 되겠죠. LL. 이렇게 서 내려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의 정의는 뭐죠? 다우 이론상에서는 첫 번째 LH, 두 번째는 LL. 하락 추세는 고점도 계속 낮아져야 돼요. 저점도 계속 낮아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하락 추세예요. 그렇죠? 거꾸로 상승 추세는 이거죠. 상승 추세는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높아졌다 해서 높아진 저점 하이어 로우 해서 HL이라고 해요. H. 그래서 이 부분을 HL이라고 쓰고 HL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고점도 하이어 하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HH라고 쓰는 거야. 여기서 H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가면 된다. 그냥 표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을 해도 돼요. 왜냐 우리가 어쨌든 명확하게 좀 이해하면 좋기 때문에 이거의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업트렌드는 상승 추세의 가격 구조라고 하는 것은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져야 되고
저점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둘 다 만족을 할 때 이것을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이고,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고점도 계속해서 낮아질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우리는 다운 트렌드라고 하는 거야. 다운 트렌드 구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용어들, 마켓 스트럭처 용어들, 고점 하이, 저점 로우,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진 저점일 때 하이어 로우, HL로 쓰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이 높아질 때는 하이어 하이, HH라고 쓰는 거야. 그냥 고점이 높아졌어요 해도 되고, 저점이 높아졌어요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NH, 로우 하이이기 때문에 NH,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LA, 이렇게 쓰면 돼요. 그다음에 고점이 낮아졌다, 저점이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고. 기본적인 용어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크.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영원한 추세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추세가 있다고 칩시다. 내려가다가, 어떨 때 우리는 추세가 바뀌었을 거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저점이 있어요. 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힘이 하추세라면 뭐예요?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거죠. 직전 고점 여기잖아요. 직전 고점을 항상 뚫지 못하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생했던 이 힘이 힘이 좀 있나 봐. 그래서 여기서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이렇게 던질 순간, 똥을 뚫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만 되면은 기존 추세의 이제 경향이죠. 경향 중 하나가 깨진 거예요. 뭐죠? 하락 추세가 뭐예요? 하락 추세라는 것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져야 되고 저점이 낮아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지금 충족지고 있는 조건 속에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고점이 낮아지지 못하고 닿는 순간 고점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하나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락 추세의 붕괴의 절반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 붕괴하고 상승 추세로 갈 절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게 직전 고점을 뚫는 순간 발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초크라고 해요. 초크란 말은 change of character.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기존의 추세의 성격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변한다는 거야. 변한 조건,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확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초크예요. 직전 고점을 뚫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전 고점을 뚫었다가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운에서 말하는 것은 어쨌든 직전 고점을 깼다는 것은 정의 내렸던 이러한 조건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을 깨는 거기 때문에 완벽했던 추세 조건 중 절반이 깨져서 이 추세가 지금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 위치에다가 우리는 초크라고 쓰면 돼요. 초크. 아, 뭔가 변화가 주려는 시도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바닥일까요? 상승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상승 추세는 뭐예요? 상승 추세의 정의를 보세요. 상승 추세의 정의 자체가 첫 번째 뭐예요? 저점 상승. 두 번째 고점 상승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지만이 다우에서 말하는 상승 구조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형성돼야지만이 시그널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뚫고 나서부터 기술적인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일단 저점을 지켜야 돼. 왜 저점을 지켰다 이게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저점 찍겠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러거나가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반대했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것이 저점이 높아졌다는 걸 보려면은 또 다시 만들어진 직전 고점을 뚫어야 돼요. 이렇게 뚫어주는 이 순간 뭐예요? 저점이 높아지고 직전 고점을 또 뚫었기 때문에 고점이 높아지는 이 조건이 만족되죠. 그러면 저점 상승, 돼. 고점 상승, 돼.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다우에서 말하는 추세 전환 확정에 대한 시그널이 이때 발생해야 되는 거야. 이때 거래량이 트야. 실제 바닥은 여기서 나왔지만은
한참 뒤에 추세에 대한 확정적인 시그널이 여기서 뜨는다는 거. 좀 늦긴 하죠. 저점에 비해서는. 저점을 찾는 게 아니라 추세 전환의 시그널을 본다면 여기서 뜨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어디서 시그널을 뜨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점 고점 있다고 치면은 일단 기다려. 뭐 더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닥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직장 고점을 이걸 닫는 순간, 닫고 종료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꺾기를 기다리고 꺾기를 기다려. 그래서 꺾기 시작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바로 여기 피마치를 잡고 직전 저점 지킬 거라는 가정을 해버린 거야. 이거 고점도 들었으니까 일단 고점이 높여졌으니까 하락 추세에 대한 전환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저점도 지키지 않을까? 라고 가정하고 예측 매매를 들어가요. 떨어져 봐야 저점 지킬 거다. 이렇게 조정을 주고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스탑을 걸고 들어갈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내가 이게 진짜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도 많이 해요. 근데 더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점을 지켰다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고 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은 여기서 또 그냥 스탑을 걸고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걸 뚫는 순간에 이제 돌파했을 때 이때부터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우 시그널은 여기서 뜨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뚫는 순간, 초크가 되는 순간부터 스탑 잡고 되돌리면서 매집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쭉 올라가는 거 저점 안 깨고 올라가는 거 보고 중간에 여기 스탑을 잡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간 지금 타점 자체가. 이해하시겠죠? 그 다우에서 말하는 시그널 자체는 이 초크 때 뜨는 게 아니라 초크를 하고 되돌림을 주고 저점을 높이고 이 꺾었던 이 고점을 뚫는 이 순간에 확정적으로 시그널을 뜬다는 거예요. 주도 전환 자체가. 근데 우리 여기까지 기다리기는 굉장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이거 족구된 상태에서 되돌림 매수 받아버린 경우가 많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추세 속에서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진 상태에서 자, 이 상황에서 이 직전 저점을 이 고점이 만약에 좀 내려가다 깼어요. 조금이라도. 이 순간 바로 우리 축구가 되는 거죠. 왜냐면 계속해서 저점은 높아졌는데 여기서의 저점을 이렇게 높아지지 못하고 이걸 닿는 순간 같아지다가 이거는 저점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맞죠? 상승 추세의 조건 1. 저점 상승 2. 고점 상승 근데 저점 상승이 안 됐죠. 저점이 지금 이게 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같아지다가 낮아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절반의 조건이 깨졌다. 하락에 대한 절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적인 사람은 이제 여기 초크라고 쓰면 돼요. 이 선에다가 초크라고 쓰잖아요. 초크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추세 전환의 절반의 조건에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인 사람들은 비마치 잡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할 거라는 가정하에 스탑을 걸고 반등의 숏을 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에 대한 배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공격적인 방법인 거고 왜 확인할 거면은 이 상태에서 하락 추세는 뭐죠? 고점 하락, 저점 하락이죠. 맞죠? 이 상태에서 이게 고점이 낮아진 걸 확인해야 돼요. 올라간 다음에 고점이 낮아졌잖아요. 이때는 그게 또 낮아졌는지 확인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낮아졌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여기 다시 해동된 이 저점 있죠. 이 저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돼서 닿는 이 순간, 닿고 깨는 이 순간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을 닿는 순간 저점도 다시 낮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그널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락 추세라는 조건이 둘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점은 여기서 나왔지만은 시그널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늦게 나오지만은 정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죠. 근데 실제로 상승 추세가 맞다면은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전환이 된다면 이 조건들을 다 충족을 시켜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꾸제도 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단지 싱어를 좀 늦게 들 뿐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은 이제 상승 추세의 정의, 하락 추세의 정의, 다우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추세 전환의 절반의 시그널, 초크.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다우에서 말하는 추세 전환의 시그널은 이치. 이렇게 대해서